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세 번째 영상이죠. 그렇죠?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기본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놓지 않으신 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헷갈리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다지시고 영상을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좀 기본적인 게 갖춰지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헷갈리실 만한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죠. 그쵸? 자, whom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om 같은 경우는 사실 결론부터 내지자면 없어진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진 문법. 즉, 이제 뭐, 알아봤자 별 의미가 없는, 그쵸? 뭐,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실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일 경우에는 who나 that을 쓰고, 그 다음에 사물 같은 경우는 which나 that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이제 사람이 선행사로 나왔을 경우에, 이제, 관계대명사 who를 쓰는 경우는 그쵸? 관계대명사 절이 주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 그리고 whom을 쓰는 경우에는 목적격일 경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옛날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문법에서는 이제 whom을 쓰진 않고요. 이제 이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목적격까지 다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whose 그리고 of which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일단 지우고, 그쵸?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자, whose나 of which 같은 경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려면 소유격이 뭔지는 좀 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뭐 소유격은 다들 어떤 건지 아시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거겠죠. 그쵸? 자, 일반적으로 소유격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물론 이제 뭐 I나 뭐 she나 이런 애들은 예를 들면 he나 they 이런 뭐 we 이런 애들은 뭐 my, her 그 다음에 뭐 his, 그 다음에 their, 그 다음에 our 이렇게 소유격이 좀 정해져 있죠. 얘네들의 소유격은 뭐 일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런 걸 외우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 일반 그냥 명사들을 소유격 나타내는 방법은 A에 B 이렇게 할 때는 A 어퍼스트로피 붙이고 B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B of A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를 하죠. A에 B 이렇게 할 때는 그쵸? 뭐 A's B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B of A 이렇게 되시겠죠. 우리나라 분들이 소유격을 이제 말하시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인 거를 쉬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쵸? 제가 예문을 알려드릴게 이런 거기도 하기 때문에 자, 문의 손잡이 그쵸? 문의 손잡이 이렇게 하게 되면 the doors, doorknob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doors, doorknob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문의 손잡이 순서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of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순서가 뒤바뀌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힘들어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힘들어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올 게 이 구조적인 문제 그쵸? 이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말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실제로 이 of 전치사 쓰는 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B of A 같은 경우는 문의 손잡이 이렇게 할 것 같은 경우는 door knob of the door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힘들죠. 그쵸? 일단은 소유격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쵸? 제가 예문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예문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자, there is a door, 그 다음에 the door's doorknob is broken. 그쵸? 자, 보시게 되게 되면, door이 두 번이 나왔죠, 그쵸? 근데 두 번째 문장에 나온 이 door에는 apostrophe s가 붙어서, 그쵸? 소유격이 돼버렸죠. 자,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가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이 보이긴 한데
그쵸? door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있는 door에는 apostrophe s가 붙여서 모양이 소유격으로 바뀌었죠.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whose를 써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모양이 똑같죠, 그쵸? 자, the doors 얘를 그냥 whose로 바꾼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 별로 어렵지 않죠? 이 the doors가 그냥 whose로 바뀐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of which 같은 경우도 사실 이 whose 모양 대신에 그대로,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똑같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쵸? 뭐 whose를 쓰느냐, of which를 쓰느냐, 요게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말하기 할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를 거의 위주로 쓰고요. 그쵸? 말하기. 그 다음에 of which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근용으로 좀 많이 쓴다. 근용 많이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온 선행사죠. 그렇죠? 이 문에 그 문에 손잡이는 부서졌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 모양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The doors 요게 뭐 whose로 바뀌고 그 다음에 of which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 문장 지금 중간에 있는 whose를 썼던 이 문장만 이해를 하고 계시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용 빈도가 그렇게 뭐 너무 빈번하게 이렇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꼭 뭐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뭐 학생들한테 가르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중간에 있는 문장 whose를 써서 이 문에 그쵸? 손잡이는 뭐 부서졌습니다. 요 정도 the doors가 뭐 whose로 바뀌었다. 요 정도 그쵸? 기본적인 것들은 뭐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 지금부터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 세 번째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하지 않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잘 쓰질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is, 그쵸? 뭐 be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그쵸? be of a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사실 apostrophe s를 붙일 때는 사람이 뭔가를 생명이 있는 것이 뭐를 가지고 있을 때만 apostrophe s를 붙이고요. 사물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전치사 of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말하기 하시거나 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독해를 하시거나 기사를 보시게 되게 되면 간혹 지금처럼 사물인데도 불구하고 전치사 of를 안 쓰고 그렇죠? s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 문장처럼 제가 이 문장을 사물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여서 이상하다, 틀렸다라고 제가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기사나 이런데 이렇게 사물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좀 약간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왜 그런 거냐면 이 사물을 의인화를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물에 뭔가 생명이 깃든 것처럼 이 필자가 글을 적고 싶어서 그렇게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물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을 제대로 문장을 적자고 하게 되게 되면 of를 넣어서 요 문장이 돼야 되겠죠. 그쵸? 요 문장을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그래도 일반적인 그쵸? 소유격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요렇게, 그쵸? 요렇게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보이시죠? 그쵸? 자, 지금처럼 of를 쓰게 되면 제가 초반에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죠.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그쵸? 그런데 일단은 관계대명사 저를 이 문장 기준으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the doors가 whose나 of which로 바뀝니다. 뭐 위치도 똑같죠. 그 다음에 모양만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문장을 나타내긴 했는데 사실 맞는 문장은 요 문장이기 때문에 요 문장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얘가 지금 뒤쪽에 있는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진 모양이죠. 이해 좀 되시나요? 그쵸? of the door 얘가 지금 whose로 바뀌고 그 다음에 of which로 바뀐 모양이죠.
그러니까 요 모양만 잘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온 문장을 뭐 두 문장으로 쪼개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뭐 해석만 조금 되시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저는 다시 말씀드린 이 중간에 있는 문장, 그쵸? 그 문에 손잡이, 그 문에 손잡이, 요렇게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 whose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만 꾸며주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whose는, 그쵸? 앞에 선행사가, 사가 사람이건, 뭐 사물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of which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만, 그쵸? 앞에 선행사가 뭐 사물 이렇게 되겠죠. 자, 사실 이제 뭐 whose라고 하는 관계, 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who랑 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whose 관계 대명사가 앞에 선행사가 사람만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시는데, 실제 말하기 할 때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이 whose 관계 대명사를 사물을 꾸미는 걸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쵸, 뭐 사람 사물 관계없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of which는 제가 글용에서 많이 쓴다고 적어놨죠. 그쵸? 뭐 독해를 하실 때만 앞으로 종종 가끔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 회화를 할 때는 whose를 사람이건 사물이건 관계없이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뭐 이거는 조금 약간 뭐 그쵸, 여담이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가정을 하는 거군요. 뭐 책을 읽거나 뭐 영어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물론 방법적론 이런 책들은 많이 읽는데, 뭐 역사, 뭐 그쵸, 영어의 기원 뭐 이런 것들은 뭐 영문학자들이 보는 이런 책들은 제가 그렇게 즐겨 읽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감히 가정을 해보면 뭐 좀 이전, 굉장히 과거, 뭐 상상을 하게 되면 서부 시대쯤 생각해 볼까요? 그 정도 과거쯤에는 아마도 whose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사람만 꾸며주고, of which를 제 생각에는 이제 사물을 꾸며주는 걸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언어가 이렇게 진화를 할 때, 진화한다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진화한다는 말 조금 나아진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바뀌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귀찮음 때문에 많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축약 형태의 그런 언어들 있죠. 뭐 차도남, 뭐 까칠남, 뭐 까도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새로 생기는 것처럼 사람들의 귀찮음에서 언어가 이렇게 좀 많이 변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언어가 변형이 되는 게 그 귀찮음 때문만은 아니지만, 다른 요인으로 해서 다르게 변형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귀찮음 때문에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떤 시점에 뭐 whose나 of which를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겠냐, whose로 통일하자, 뭐 이런, 그쵸, 뭐 시대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약간 뭐 여담이었고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이해하는 방법은 그랬었고, 뭐 whose 관계 대명사가 앞에 사람 선행사가 나와도 관계없고 사물 선행사가 나와도 관계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이 of which 관계 대명사는 사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the door knob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간으로 두고 이 앞에 관계 대명사가 나왔잖아요. 자, of which가 하나의 관계 대명사라고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근데 얘가 이 door knob 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룡에서겠죠. of which는 그래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요런 모양이 될 때도 있어요. 요렇게. of which가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양. 그러니까 요 모양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말하기 할 때 잘 쓰이고, 요렇게 모양은 그래서 뭐 가끔씩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랑 of which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사물의 소유는 of를 써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사람의 소유, 생명이 있는 것의 소유할 때 어포스로피 s를 붙인다. 요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실제 말하기, 회화를 할 때는 요 문장 정도만 쓰임새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적 영법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얘는 지우고,
그쵸? 제가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할 때 잠깐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다시 예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whose 관계대명사로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the doors 아니면은 그쵸? 뭐 whose에 해당이 되는 가로를 쳐서 표시를 해볼까요? 그쵸?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the doors. 여러분들 관사 이런 거 들어가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원래 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놔둘게요. 아니면은 뭐 of the door 이 정도가 되겠죠? 그쵸? 이 the doors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한 거고, 그쵸? 사물에는 어포스트로피 s를 안 붙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쵸?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답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문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남는 문장을 보세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 명사 하나가 부족한 문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을 보시게 되면 소유격이 부족한 문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얘 둘 중에 하나가 뭐 사람일 경우에는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족한 문장이죠. 그렇죠? 자, 이 the doors 같은 경우는 품사가 형용사죠. 그렇죠? 그리고 of the door 같은 경우는 전치사구죠. 물론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전치사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뒷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절처럼 보이는 문장이 나오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소유격 뒤에 있는 문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관계부사절과 흡사하게 완전한 절처럼 보이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완전한 절이 나온다고 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예, 완전한 절처럼 보인다는 말을 제가 왜 했냐, 왜 처럼이란 말을 붙였냐면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관사의 중요성을 조금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관사까지는 아직까지 뭐 진도가 나가지도 않아서 일단은 그렇죠? 완전한 절 혹은 완전한 절처럼 보이는 문장이 나온다.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이나 뭐 what이나 which 같은 것들처럼 뒤에 명사 하나가 부족한 그런 문장이 아니고 소유격이 부족한 혹은 지금처럼 전치사구로 표현된 소유격이 부족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있으나 없으나 만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뒷문장은 완전한 절처럼 보이는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the doors 소유격 이게 실제로 뭐 사물에 어포스트로피를 안 붙이지만 붙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렇죠? 얘는 형용사죠. 그렇죠? 소유격은 형용사입니다. my나 her이나 his나 my friends나 my parents, my fathers나 my friends, my girlfriends 이런 것들 어포스트로피 붙여서 소유를 나타내는 것들 지금처럼 of 명사 써서 소유를 나타내는 것들 얘도 형용사 얘는 전치사고 그런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장 형식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명사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문장 형식에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뒷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절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그렇죠? 이제 세 번째 계속적 용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적 용법 위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는 그렇죠? 참 쭉 적어 볼까요?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는 자, 여기서 소유격은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제외 소유격도 마찬가지는 하긴 해요. 어떻게 보니까 자,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는 그렇죠? 꾸며주는 대상이 자, 즉 선행사가 명사죠, 그렇죠? 명사 이래 되는데 계속적 용법 위치는 꾸며주는 대상이 명사가 아니고 문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문장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리고 위치가 나오죠. 위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계 대명사 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관계 대명사 절 이 꾸며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계속적 용법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적지 말고. 그렇죠? 자, 예문을 들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I study English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콤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which 나오고 which will help me to get a job.
이렇게 했어요. 뭐 해석은 일단 아쉬워 관계없습니다. 해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하자. 자, 세 번째 계속적 이용법 위치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속적 이용법 위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뭐 정의를 하게 되게 되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좀 다른 게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들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고 바로 뭐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계속적 이용법 위치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 문장 전체를 꾸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문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자 이렇게 가볼까요? 자, I like a rich man. 저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It shows that I like money. 이렇게 됐어요. 자, 그쵸? 자, 나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내가 돈 많은 남자를 나는 좋아합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뭐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it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it에 해당하는 게 그렇죠? 그것은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한국말로 뭐 보시게 되게 되면 한번 적어 볼까요?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했나? 나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뭐 저는 이런 분들에게 편견이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일단은 편견이 있긴 한데 뭐 그런 얘기 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자 그것은 그쵸?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그것은 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뭐를 나타내시는 것 같나요? 그쵸? 뭐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 다를 나타내는 거를 보이시나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it, 즉 그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나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나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 이해되시나요? 자, 문장 전체를 다 꾸민다라는 것은 그 문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내용을 말한다고, 그쵸? 내용을 꾸미기 때문에 여기에 왜 계속적 용법에 위치밖에 없는가? 왜 who는 없는가? 그쵸?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내용을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는 말은 내용을 꾸며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who가 나올 수가 없죠. 그쵸? 내용이라는 것은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말의 내용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 밖에 계속적 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위치 밖에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게 되면 자, I like a rich man. 그렇죠? Which shows that I like money. 그렇죠? 뭐 여담으로 뭐 보내긴 하지만 종속되시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속적 용법 위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나타내는 것은 앞에 나오는 전체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대명사 it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단순하게 it이 위치로 바꾼 걸로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원어민들이 회화를 할 때 이 계속적 용법 위치를 쓰는 비율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it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두 문장으로 it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 뭐 위치로 뭐 간혹 가다가 쓸 때도 있다.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대명사 it으로 쓸 때가 좀 더 많다. 자, 여기서 it이 말하는 거, 위치가 말하는 것은, 그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꾸며주는 것은 앞문장 전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가 나타내는 것은 앞문장 전체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대명사 i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it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명사 한 개만을 그쵸 대명사로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문장 전체 혹은 구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패러그래프 한 개, 문단 전체를 it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it이 받을 수 있는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명사 한 개만을 it으로 받아 이렇게는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it에 관해서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계속적 용법 위치를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계속적 용법 위치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위치를 구별하실 때 어떻게 구별을 하시냐면 앞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콤마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드리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이 위치가 바로 앞에 있는 reachman을 꾸미는 게 아닌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위치가 꾸며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위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사물이어야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reachman을 꾸미는 건 아니라는 건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위치가 꾸미는 것은 reachman, 위치, 뭐 발음이 좀 비슷하네요.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reachman이라는 단어를 이 위치가 꾸미는 건 아니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치가 꾸미는 것은 그쵸? 이제 앞문장 전체 다 요것도 파악이 되셨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I study English. 그리고 또 which will help me. 이것도 그쵸? get a job. 그쵸? 뭐 또 번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help 동사 같은 경우는 준사역이기 때문에 뒤에 to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관계없죠. 그쵸? 자,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저는 계속적 용법으로 썼습니다. 즉 앞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다 받는 거, 다 꾸며주는 걸로 썼죠. 그것이, 그쵸? 나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것이, 그 사실이 뭐 내가 직업 구하는데 도움 줄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문장에서는 이 위치가 앞에 있는 English를 받는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쵸? 뭐 English will help me 뭐 to get a job 이렇게 하셔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의 문장에서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치가 이제 뭐 계속적 용법인 걸 아셨어야 되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앞에 문장을 다 받는 계속적 용법을 보셔도 되고 그냥 English라고 하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쵸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썼다고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별을 하실 때 앞에 콤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게 계속적 용법인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위치인지를 구별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말로 하실 때 콤마라는 말을 말로 하시나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영어 공부해. 나 영어 공부해. 콤마. 그게 나를 뭐 직장 구하는 데 도와줄 거야. 이렇게 콤마라는 말을 말로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글로 볼 때만 이게 이제 콤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냐 뭐 계속적 용법이냐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말하기 할 때는 아무도 콤마라는 말을 말로 하진 않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런 콤마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게 계속적 용법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의 문장 같이 그쵸? 위치가 나올 때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시지만 실제로 밑에 문장 같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 용법으로 보시건 아니면 잉글리시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를 보시건 어차피 해석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뭐 실제로 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내면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이해를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나 받아들이는 의미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적 용법과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구분할 때 콤마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걸로 구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위에 나오는 문장처럼 앞에 선행사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걸로 구분을 하시거나 지금처럼 선행사 가지고 판단이 아실 때는 일반적으로 계속적 용법을 해석을 하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해석하건 둘 다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별을 안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윗문장처럼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발 콤마가 있다 없다 가지고 계속적 용법이다 아니다 이런 거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 CNN이나 BBC나 이런 데서 발췌를 해서 제가 탑픽으로 쓴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기자 글을 쓰시는 분들도 콤마를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눈빛으로 저를 보냐면 그쵸 뭐 이거는 당연히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건데도 불구하고 콤마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그냥 단순하게 그 글 적는 사람이 콤마를 빼먹은 건데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시험 같은 경우는
뭐 학생이 이 시험을 문제를 맞춰야 되는 학생이 이게 뭐 관계대명사인지 일반 관계대명사인지 계속적용법 관계대명사 위치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당연히 콤마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문제를 내겠죠. 그런데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오류 같은 경우는 간혹 이렇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좀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속적용법 앞에 콤마가 나온다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이게 계속적용법이다 아니다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해석 같은 걸로 하시거나 선행사가 무엇인지 이런 걸로 좀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계속적용법 이 위치 이 용법, 요거 말고도 뭐 한정적 용법과 비교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도 많이 제가 알아보고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해봤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마 뭐 네이버 지식인을 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문법책을 보게 되면 다른 설명이 이 계속적 용법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건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알려드렸던 계속적 용법 위치 말고는 실제로 구분을 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 위치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의문사 그리고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비교 한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한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쵸?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없으면 의문사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한번 내려드리고 제가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의문사라는 녀석들은 언제 쓰나요? 의문사라는 녀석들은 사실 뭐 who도 있고 뭐 where, when 그죠? 여러분들 관계부사 때, 관계대명사 때 배웠던 애들이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이런 게 막 나오고 뒤에 끝에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 의문문이고 이때 쓰이는 애들이 의문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애들이. 그런데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요 녀석들은 뭐 다른 것들이 더 있죠. 쭉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100% 그냥 의문사입니다. 얘네들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의문사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해 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 아니고 문장이 이렇게 막 쭉 나오는데 끝에가 그렇죠? 끝에가 마침표로 끝나는 애들. 그런데 이 중간에 어딘가에 얘네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애들. 얘네들이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쵸 관계대명사인가 의문사인가 요 구분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마침표로 끝나는 평서문, 이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평서문에서 실제로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법 용어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이제 실제 물음표로 끝나지 않는 거, 물음표로 끝나는 거는 그냥 의문문. 그런데 마침표로 끝나는데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이런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뭐 간접 의문문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렇게 문법적으로는 불러요. 그쵸?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는 애들. 자, 물음표로 끝나는 애들은 전부 다 무조건 100% 의문사. 얘는 뭐 비교하고 나발이고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의문사.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는 애들 설명드린다, 비교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범인들이랑 그 아버지가 딸을 찾아야 되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통화할 때 이런 말을 해요.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 대사를 한번 따볼게요. I don't know who you are.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요. 똑같진 않지만 장동건 who 그쵸?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장동건을 나는 몰라. 자, 밑에 게 실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던 관계대명사들이죠. 관계대명사죠. 그쵸? who가 관계대명사. 자, 여기서의 who는 관계대명사, 위에서의 who는 의문사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쵸? 자, who 바로 앞에 선행사가 얘는 없죠. 그런데 얘 who 앞에는 장동건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문사와 관계대명사를 나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
그쵸?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장동건을 꾸며주죠. 그쵸? 그런데 이 의문사 후가 나온 이 who you are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의문사절이라고 불러요. 뭐 용어는 또 싫으실 거지만 의문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얘 의문사절을 한마디로 설명하게 되면 명사입니다. 얘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하죠. 자, 의문사절은 명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who you are 전체가 그쵸? 이 전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 역할을 한다는 말은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고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쓰일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의문사절 같은 경우는 의문사 후가 들어간 의문사절은 그쵸? 명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이거 기본적인 개념을 아셨으니까 한번 각각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관계대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에는 그쵸? 가장 기본적으로 who, which, 그 다음에 that, 그쵸? 그 다음에 wha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쵸? 물론 이번 영상에서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던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도 있지만 얘는 실제 다른 애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소유, 형용사 그 예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약간 번외로 일단은 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절은 이렇게 있고, 뭐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위치 같은 경우는 계속적 용법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계속적 용법의 뭐 역할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본적인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who나 which나 what 같은 경우는 의문사도 돼요. 근데 that은 의문사로 쓰이질 않습니다. that 의문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헷갈릴 게 없습니다. that은 관계대명사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어요. 자, 관계부사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부사에는 where, 그쵸? 그 다음에 when, 그 다음에 how, why 이렇게 네 가지가 또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두 개를 그쵸?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제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이 가능하세요. who나 which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what, 관계대명사에서는 what, 그리고 관계부사에서는 이 네 가지 전부 다. 이 다섯 가지는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who나 which를 이렇게 한 부류로 나누고 what, where, when, how, why를 한 부류로 나누게 되면 제가 왜 what과 where과 when과 how와 why를 한 부류로 묶었을까요? 힌트는 제가 이미 드렸어요. 자, 의문사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선행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쵸?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아니면은 선행사가 없으면 의문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얘들의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 얘들의 공통점이 선행사가 실제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실제 선행사를 먹어버린 애죠. 얘를 토해내게 되면 a thing that, the thing that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렇죠? 즉,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올 때는 항상 선행사는 안 나옵니다. 이 관계대명사 what이 선행사를 먹어버린 모양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올 때는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의문사랑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그쵸? 그리고 또 관계부사 이 네 가지들은 물론 선행사가 나오죠. 그쵸? 장소적인 선행사, 시간적인 선행사가 나오죠. 그런데 특정 선행사, 즉 where 같은 경우는 어나 the place, when 같은 경우는 어나 the time, how 같은 경우는 the way, 요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why 같은 경우는 어나 the reason. 얘네들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 관계 부사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이 선행사를 생략을 할 수도 있죠. 즉, 이 관계 부사 애들은 앞에 선행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행사가 생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what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사가 안 나오는 거고 where이나 when이나 how나 why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선행사가 나왔을 때 이 선행사가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행사가 생략이 됐을 때 이 의문사는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답이 나오시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부사 전부 다, 그렇죠? 뭐 where, 그렇죠? 그 다음에 when, how, why 얘네들은 전부 다, 그렇죠? 의문사도 되고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what이 나왔거나 where이 나왔거나 when, 이거는 who라고 적었나요? 잘못 적었네요. how 적었죠? 관계부사니까. how가 나왔거나 아니면 why가 나왔거나 이러면 얘는 실제 관계부사 혹은 what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그쵸? 그리고 의문사 구분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관계대명사 what 혹은 관계부사 where, when, how, why로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 what인지 관계부사인지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라도 제가 실제 좀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다른 문법을 설명하는 블로그라든지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옛날에도 찾아봤지만 여러분들 다시 영상 찍어드리려고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조금 쓸데없이 혹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듯한 이제 설명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이제 블로그나 지식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이 who나 which 같은 경우는 관계 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별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구분은 선행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관계대명사 what이나 관계부사 전부 다, 이 네 가지 전부 다는 실제 관계대명사 what인지 관계부사인지 혹은 의문사인지 구별을 하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가 얘고 얘가 얘이기 때문에. 이해 좀 되시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이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이 헷갈릴 일이 없으시겠지만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게 되면 분명히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에 궁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필기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렇게 글 같은 거를 많이 보시다 보게 되게 되면 의문이 드실 때 그때 그 사람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마지막, 그쵸. 제목을 보시게 되면 명사, 선행사 뒤에 ing 형태, 즉, 현재 분사 형태가 나올 때, 그쵸. 요거 분명히 나중에 추후에, 헷갈릴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를 5번으로 빼서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가장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헷갈릴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이거 저도 또 다시 확인을 막 이렇게 해봤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도 있고 사실 좀 뭔가 우리나라 영어 문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해석하는데 혹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 정도만 제가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뒤에 ing 형태가 나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관계대명사, 명사랑 그 ing 사이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거나 혹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목적어를 받아서 이 꾸며주는 명사 뒤쪽으로 나왔거나 이 두 가지는 떠오르셨어야 되고 이 둘 중에 뭔가를 가지고 이 둘 중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아마 헷갈리는 경우가 분명히 미래에 생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ing 형태가 나오게 되면 그쵸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거나 혹은 현재 분사가 목적을 받았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예문을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예문을 적어왔는데 자, I know Tom teaching English in Oxford University. 자,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죠. 그쵸? 자, 1, 2번에 따라서 하게 되게 되면 첫 번째는 똑같은 문장인데 요 사이에 whois가 생략이 된 제가 생략을 해버렸네요. 다시 그쵸? 탐이랑 teaching 사이에 그쵸? whois가 생략이 된 요 모양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건 없죠. 원래는 English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쵸? 아마 teaching이라는 단어가 탐 앞에 나왔었겠죠. 그쵸? 그런데 English라고는 하는 현재 분사의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꾸며주는 명사 뒤쪽으로 빠진 거다. 그쵸? 현재 분사 파트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요렇게 될 건데, 자, whois를 가로치지 말고 생략이 안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이 안 되시나요? 이렇게? 그쵸? 현재 진행형이 해석이 될 거고, 이거는 당연히 하는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태로 해석이 되실 거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생략이 이미 되어 있는 문장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것 같나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나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탐을 알아. 여러분 이게 TOM이라고 톰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탐입니다. 탐을 알아. 그쵸? 가르치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즉 가르치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는 얘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2번이. 자,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가르치고 있는이 되죠. 가르치고 있는. 즉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탐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좀 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탐을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무방할 것 같고, 그런데 구조로 따지게 되게 되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 하게 되면 해석이 가르치고 있는이 돼야 되죠. 지금 현재. 그쵸? 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탐을 알아라는 말은 실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죠.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제가 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새벽 2시면 어떠실래요? 제가 누가 저한테 야, 니 탐 아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탐 아는데? 이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 시점이 새벽 2시면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시점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가, 원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습관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그쵸? 그 현재 분사 형태로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teaching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분사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다른 문장을 한번 보실래요? 그쵸? 이렇게 하고 다른 문장을, 그쵸? 자, there is a man talking to your girlfriend.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쵸?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시나요? 너 여자친구랑 얘기하는 남자가 있어. 이게 해석이 좀 매끄러운 것 같아요. 너 여자친구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남자가 저기 있어. 이렇게 좀 더 해석이 맞는 것 같으세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실제 요 사이에 who is가 생략이 된 현재 진행형으로, 그쵸? 보시는 게 저는 해석이 매끄러운 것 같아요. 너 여자친구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남자가 저기 있어. 저기에, 이 해석이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저기에 너 여자친구랑 얘기하는 남자가 있어. 저기에 남자가 하나 있는데 너 여자친구랑 얘기하고 있어. 지금 현재 그 자기 여자친구랑 그 친구의 여자친구랑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일반적인 습관이나 사실을 나타내기에는 너 여자친구랑 얘기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 여자친구가 외계인이 아닌 이상 얘기하는 남자는 있을 거니까 습관이나 사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클럽이나 이런 경우일 수 있겠죠. 그쵸? 저기에 너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남자애가 하나 있다. 그쵸? 가서 가봐라. 왜 네 여자친구랑 남자가 얘기하게 내비두냐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을 봤을 때는 who is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이거는 해석으로밖에 구분이 안 되세요.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문장이 이렇게 나왔거나 이렇게 who is가 생략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오거나, 그쵸? 요 문장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쵸? 이 두 문장은 실제 이 뒤에 명사 뒤에 ing형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 ing형을 현재 분사 형태로 해석을 할 건가? 이 첫 번째 문장처럼,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그쵸? 해석을 할 건가? 이거는 실제로 그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결론을 내리게 되게 되면 명사 바로 뒤에 ing 형태가 나오게 되게 되면 현재 분사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걸로 해석이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셨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번외로 조금 더 알려드리게 되게 되면 이거는 실제 회화를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습관, 약간 비율적으로 나타내는 거긴 한데 실제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생략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약간 지금처럼 해석적인 해석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조금 뭐 오류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조금 헷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어민들은 생략을 하고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웬만하면은 목적격 말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같은 경우는 생략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로 이해를 하실 때 이렇게 생략을 할 때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말하기 연습을 할 때는 혹은 실제 원어민들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처럼 이게 생략이 된 걸로 말할 때는 실제 생략을 잘 하지 않고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뭐 생략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원어민들이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ing 형태가 나오게 되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현재 분사로 뭐뭐 하는 이로 해석하는 걸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제 생각에는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실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을 때 뒤에 남을 수 있는 애가 ing 형태 말고도 뭐 형용사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분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별로 헷갈리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문장을 차츰차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현재 분사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니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거나 이게 구별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헷갈리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명사 뒤에 ing 형태가 나왔을 때 얘를 현재 분사로 봐야 되는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걸로 봐야 되는지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해석적으로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적으로 봤을 때 원래 기본 원칙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진행형으로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지금 이 문장처럼 그쵸? 아니면은 현재 분사가 목적어를 받아서 뒤쪽으로 빠진 걸로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다. 자, 그런데 실제 원어민들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ing 형태가 남는 문장이면 잘 생략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뭔가 명사 다음에 바로 ing 형태가 나오게 되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기보다는 현재 분사가 목적어를 받아서 뒤쪽으로 빼는 이런 형태로 원어민들은 잘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외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 믿고 뭐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면 된다. 뭐 원어민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사용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실제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생략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또 목적격이 생략이 되잖아요. 그렇죠? 목적격이 생략이 되는 거는 그렇게 뭐 헷갈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게 몇 가지가 좀 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이렇게 예문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예문을 드렸죠. 뭐 구조를 흡사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드려볼게요. 자, 이 문장이랑 구조를 흡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여기서는 teac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쵸? 현재 분사로서 썼고, 혹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걸로. 자, 여기서는 그냥 일반 형용사의 famous를 썼어요. 그쵸? 여기에서도 which is가 생략이 된 거죠. 그쵸? 구조가 비슷하죠. 그쵸? 이렇게 생략이 된 거죠. 그쵸? 그런데, 자, 이 문장을 일단 지우고, 그쵸? 지금처럼 ing 형태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왔다 이러면 실제로 이걸 생략했을 때랑 생략을 안 했을 때랑 적어볼까요? 이 문장이랑 밑에 문장이랑 해석이 똑같아요. 그냥.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는 거죠. 아까 전에 비동사 다음에 그쵸? 이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ing 형태가 남는 모양 같은 경우는 얘를 현재 분사로 보게 되게 되면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걸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해석의 차이가 어렵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일반적인 형용사가 남게 되게 되면 해석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해석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기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서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I know 뭐 장동건 그렇죠? Who is an actor 이렇게 해볼게요. an actor이라고 하는 명사를 적었어요. 이번에는 그쵸? 명사를 적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생략된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략이 됐다. 그러면은 생략됐던 문장을 적게 되게 되면 그쵸? 똑같이 적게 되게 되면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위에다 적어드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노우 동사는 실제로 뒤에 명사가 두 개가 나와 있으려면, 좀 특정한 오형식 동사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들이 이렇게 명사가 두 개 나오는데, 명사 두 개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콤마를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도 가능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who is가 생략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쵸? 이거는 실제로 뭐 크게 또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이제 배우인 장동건을 안다. 그쵸? 이것도 나는 장동건을 안다. 배우. 그쵸? 뭐 배우인까지는 아니지만, 그쵸? 일단은 뭐 실제로 여러분들은 콤마를 찍으니까 뭐 똑같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문장은 틀렸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나는데 뒤에 명사가 남는다.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관계없고요. 혹은 생략을 하게 되게 되면 콤마를 그냥 쓰는 거죠. 그냥 콤마를. 그래서 글 쓰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요. 말하기 할 때는 뭐 제가 아까 콤마 말씀드린 말하기 할 때는 콤마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I know 장동건 on actor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대화를 할 때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나왔다. 주격보호로 비동사의 주격보호로 그러면은 생략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화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략을 하고 그냥 콤마 넣으면 된다. 대신 콤마는 말로 안 하니까 이거는 뭐 똑같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전치사고 한번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I know 뭐 부경 그쵸? University 부경 University 그쵸? Which is in 부산 이렇게 할게요. Which is in 부산. 자, 이거 생략을 해볼까요? 요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똑같은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을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보게 되게 되면 그쵸?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쵸? 요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쵸? 자, which is in 부산 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관계 대명사절이죠? 자, 생략을 해버리고 나니까 자, 여러분들 전치사 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쓰임새가 어떻게 쓰이나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부산에 있는 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부경 유니버시티를 꾸며주는 그렇죠? 그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죠? 생략을 하거나 생략 안 하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도 뭐 콤마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생략을 하거나 생략 안 하거나 똑같고 뭐 위에 거 같은 경우도 생략을 하거나 생략을 안 하거나 똑같죠? 이해되시나요? 일단은 이 명사 다음에 ing 형태가 나왔을 때 빼고는 해석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헷갈리실 게 별로 없으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제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가 이 ing를 갖다가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걸로 혹은 현재 분사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좀 헷갈리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문장에서 이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 각 같은 경우는 크게 뭐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준다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famous 백다방 방 for cheap coffee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간혹 가다가 이런 문체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 현재 분사가 목적어를 받을 때 혹은 과거 분사가 전치사구를 받을 때 혹은 일반 형용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 형용사랑 엮이는 짝꿍인 전치사구를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꾸며주는 형용사 뒤로 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문장이 그쵸 가장 단순하게 I know 백다방, I know famous 그쵸? 백다방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어렵진 않죠. 그 유명한 백다방을 압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유명한가라 해서 이 famous에 해당하는 이거는 실제로 be famous for이죠. 그쵸?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수거로 이해하실 분도 계시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모양이 이 전치사 for 같은 경우는 이 famous랑 짝꿍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뒤에 해당하는 전치사 for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게 뒤쪽으로 빠진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분사가 목적어를 가질 때랑 혹은 과거 분사가 전치사구를 받을 때랑 같은 원리다. 이렇게 단순하게 형용사만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일반 형용사는 꾸며주는 명사 앞에 와야 되는데 얘가 전치사고 짝꿍이 되는 전치사고를 받을 때는 이 뒤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혹시나 좀 헷갈리실까봐 선생님 형용사 famous 이런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데 왜 선생님 예문에서는 백다방 뒤에 놓으셨어요? 이렇게 또 하실까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계되면서 관계부사는 솔직히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정도까지 들어가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문법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앞으로 제가 몇 개 더 남아있으면 전치사도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있지만, 이 타임쯤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솔직히 초반에 인트로 영상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들을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법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영상을 보실 분이 레벨이 낮은 분이실지 높은 분이실지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좀 힘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금 레벨이 낮으신 분들을 위주로 그분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법에 좀 이렇게 레벨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뭔가 설명 자체가 말이 맞기는 맞는데 조금 날림으로 설명한다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뭔가 문법 용어, 체계가 조금 덜 잡혀 있는 느낌?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추후에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긴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 자체를 그렇게 문법적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게 되면 예문도 제가 장동건 이런 백다방 이러면서 억수로 좀 쉽고, 그쵸. 여러분들이 공감이 될 만한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세대에서 장동건은 그렇게 안 유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예문들도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게 영상을 찍을 때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레벨 낮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조금 레벨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조금 너무 간결하게 설명을 한다? 혹은 너무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양해는 조금 부탁드리고, 대신 저는 원래 문법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예문을 복잡하게 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해를 위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한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마무리 짓는 영상까지 와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레벨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건데 너무 쓸데없이 2편, 3편을 찍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 사실 제가 학원에서 문법 설명을 이렇게 할 때는 문법 영상이 아니죠. 문법 강의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는 1번의 영상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글을 보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문법 영상이 끝나게 되게 되면 토픽 설명, 토픽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식으로 문법을 이제 분석을 이제 실제 문장에서 글에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어떤 이제 한 몇 개 표본의 영상을 몇 개를 찍긴 할 건데, 근데 사실 이제 너무 문법 영상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레벨이 낮으신 분들께서 너무 과도한 것까지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지금 이제 2017년 9월 7일, 그렇죠, 가을이 딱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 계속 제 영상을 따라 오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지금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세 번째 영상이 너무 늦게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일도 있어서 바빠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가? 원래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강의로는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제 글 같은 거를 보면서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괴리감 때문에 조금 영상이 늦어진 것도 있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두 번째 영상 혹은 세 번째 영상, 이런 영상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 같은 거를 많이 보시면은
궁금해할 법하고 헷갈려 할 법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인재 기본기가 잡히신 분들이 확 이해가 되거나 그러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아마도 세 번째 영상이나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한 되돌리면서 몇 번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글 같은 거를 볼 때 이게 이런 건가? 라고 해서 다시 영상을 보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한 번 봤다고 끝내시지 마시고 글 같은 거 독해를 이렇게 쭉 해보시면서 자기가 들었던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도 해보시고, 뭐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때 그게 관계대명사 파트면 다시 제 관계대명사 세 번째 파트를 보신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네요. 사실 이제 제가 5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7번, 8번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생략을 했어요.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세 번째 영상 치고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꼭 필요한 것들, 앞으로 헷갈려 하실 법한 것들만 설명을 드렸다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특히나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저는 제 학생들한테 제 문법 영상을 보라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해가 되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이, 그렇죠, 문법 영상이 너무 좀 어렵다든지 이해가 이 부분은 잘 안 된다든지 혹은 너무 쉽다라든지 혹은 뭐 문법에 좀 이렇게 소양이 있고 레벨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요런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게 요청을 하신다든지 하시게 되면, 그런 요청이 있게 되게 되면 제가 따로 또 문법 영상을 그런 답변을 위해서 찍을 테니까, 일단은 또 그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좀 너무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이러면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영상을 또 제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그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 영상을 보면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사실 이 영상을 찍을 때 제 머릿속에 몇 분이 계시거든요. 실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레벨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 문법을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한다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듣는 분들 고려를 하더라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법 영상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전치사가 되거나 뭐 아니면은 그쵸, 뭐 다른 뭐 품사들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전치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다음 문법, 뭐 제가 아직 정해놓은 건 없긴 한데, 이제 짜투리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짜투리들 중에서 제가 모아서 설명하거나 또 하나하나씩 짧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다음 문법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